With the help of all that information, I'm going to now share my Bitcoin prophecy. 미국 재무장관조차 은행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이 괜찮다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우린 지금 비트코인을 재무자산으로 보유하는 회사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21년 안에 1비트코인이 2100만 달러. 지금 이 네트워크는 아주 특별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2100만 달러까지 가는 길은 단순하지 않을 겁니다. 변동성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완화되겠지만 급등과 급락, 좋은 날과 나쁜 날을 모두 견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How are you going to do it? What is your Bitcoin strategy? 당신은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가요? 당신만의 비트코인 전략은 뭔가요? 당신에겐 21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전략이 없다면 그건 단지 꿈일 뿐이죠. 여러분, 비트코인을 알아가고 장기적으로 매집하며 큰 규모의 자산을 만들어가야 되는 장기 투자 여정에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첫 번째가 시간 선호를 낮추고 익절의 욕구를 이겨내며 오랫동안 계속 모아가는 강력한 마인드셋이고,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을 잘 알고 있다는, 다 이해했다라고 하는 자만을 버리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이런 자만심을 갖고 있으면 비트코인 책을 읽어야 할 필요성도, 중요한 연설들을 들어야 할 이유도 점점 사라지게 되면서 그냥 오래 들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단기적인 시황에 무덤덤해지고 시간 선호가 낮아진다라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엄청나게 깊고 심오한 비트코인의 세계에 초입만 맴돌면서 비트코인을 다 이해했다고 착각하게 되고, 결국 이러한 착각들이 모여서 최대한 비트코인을 모아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와 시간들을 날리게 된다는 걸 저의 경험과 주변 사례들을 통해서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채널의 구독자님들이라면 비트코인의 많은 정보를 다양한 채널에서 알려주시는 아토믹 비트코인님이 추천한 우측 상단에 띄어져 있는 비트코인 필독서들을 차분하게 하나씩 보시면서 더 깊게 비트코인을 공부해 보시기 바라고요. 제 채널에 있는 마이클 셀러의 다양한 영상들도 여러 번 반복해서 듣다 보시면 들을 때마다 전에는 인지하지 못했던 새로운 내용들이 귓속에 쏙쏙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비트코인에 대해 깊게 이해하게 되고, 그 과정을 거쳐야만 좀 더 과감하고 용기 있는 행동들이 가능해지면서 비트코인을 더 열심히 모아가게 되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장기 투자의 성과도 점점 좋아지게 되는 거죠. A revolution in economic thinking? 지금 경제적 사고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혁명은 지금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디지털 자본시장의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힘이 수많은 기업, 자산, 그리고 비트코인 활동 전반에 걸쳐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제 이 혁명은 폭발적인 금융혁신으로 인해서 더욱 가속화될 겁니다. 그 혁신은 이미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기업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린 어떻게 통합해야 할까? 우린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까? 즉, 혁명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는 비트코인에 대해 낙관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하게 정부, 은행, 기업,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1년 전에도 비트코인에 대해 낙관적이었죠? 그런데 지금 보고 있는 현실은 우리가 예상했던 속도를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이제는 스페인의 대형은행인 BBVA가 비트코인을 지지하고 있고, 미국 재무장관조차 은행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이 괜찮다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우린 지금 비트코인을 재무자산으로 보유하는 회사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벌어지고 있죠. 스마트웹이 단 2달 만에 400만 파운드에서 10억 파운드로 성장했다는 사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건 박수 받을 만큼의 성취입니다. 메타플래닛이 1000만 달러에서 10억 달러로 성장했을 때 저는 이미 이 정도면 승리 선언을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100배 성장, 이건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들은 그 후에도 계속 치솟아서 80억 달러에 도달했습니다. 메타플래닛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정말 놀라운 성과입니다. 자, 여러분이 낙관적인 이유, 제가 낙관적인 이유는 분명하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텍사스 주지사도 낙관적이라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도 낙관적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비트코인에 대해 낙관적입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이 시점에서 저는 한 사람을 떠올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방에 모이기도 전에, 우리가 오늘의 데이터를 알기도 전에 이미 비트코인에 대해서 낙관적이었던 한 사람. 2009년 1월 10일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1월 3일에 시작되었지만 1월 9일경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그 다음 날인 바로 1월 10일, 그날 한 천재가 비트코인의 가치를 개당 1000만 달러로 예측했었습니다. 이건 정말 겸허해질 수밖에 없는 순간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16년의 시간과 2조 달러의 가치가 쌓이고 나서야 비로소 그래, 정말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었죠. Thank you, Hal. 고맙습니다, 할피니. 천환점, 점화점, 그리고 탈출 속도. 핵 반응로가 가동되고 연쇄 반응이 시작되면 우리는 그것을 임계점이라고 부릅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네트워크는 이제 생명을 얻었고 일은 끝났습니다. 에너지는 흐르고 있고 이제는 꺼버릴 스위치조차 없습니다. 사토시의 불꽃은 이제 멈출 수 없습니다. 그 네트워크는 멈추지 않아요. 사토시의 비트코인은 이제 전세계 머니의 셀링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도 나도,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죠. 세계는 거꾸로 뒤집히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네트워크가 저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그냥 계속 성장할 것이고 누구도 멈출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저는 저의 비트코인 예언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I think we're going to be $21 million in 21 years. 21년 안에 1비트코인이 2100만 달러. 지금 이 네트워크는 아주 특별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아마도 비트코인 역사상 단 한 번, 앞으로 21년 뒤를 내다봤을 때 2100만이라는 숫자가 정확히 떠오르는 그런 순간이죠. 저는 21년 뒤 거의 21만 개의 비트코인이 발행되고 그 가격도 2100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사람들이 묻죠. 그 네트워크는 왜 그렇게 성장하나요? 연 21% 성장할 겁니다. 변동성도 21. This is all. The only number you need to remember is the number 21.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숫자는 단 하나, 21입니다. 그럼 그게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연 28.5% 상승이 필요합니다. 7월에 말했던 연 29% 성장과 거의 비슷하죠. 하지만 2100만 달러까지 가는 길은 단순하지 않을 겁니다. 변동성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완화되겠지만 급등과 급락, 좋은 날과 나쁜 날을 모두 견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건 지난 10년간의 비트코인 연평균 수익률이고 앞으로의 10년, 20년을 내다본 예상이기도 합니다. 작을 때 더 빨리 성장했다는 건 당연한 일이죠. 지금은 연 50% 중반의 수익률에 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앞으로 뭘 기대하고 있냐고요? 저는 비트코인이 앞으로도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시가총액이 수백조 달러에 근접하게 되면 성장률은 점차 둔화되고 연간 약 21% 수준으로 수렴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S&P 500랑 비교하면 어떨까요? 20년이 지나도 비트코인이 더 빠르게 성장할 겁니다. 여전히 비트코인이 최고의 아이디어일 것이고 기업이 보유할 수 있는 가장 수익성 높은 자본자산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2046년이 되더라도 이보다 더 나은 투자처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비트코인은 점차 전통 금융자산 중에서 가장 성과가 좋은 자산, 예를 들면 매그니피센트 세븐과 같은 디지털 독점 기업들의 지수를 추종하는 흐름을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기업들보다 성과가 뒤처지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비트코인은 항상 더 뛰어난 자산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유용하고 더 안전하며 리스크가 적습니다. 기업 자산은 항상 상대방 리스크가 있지만 비트코인은 그런 리스크가 완전히 제거된 자산입니다. 소환장을 받을 CEO도 없고 노동력이나 공급망 문제도 없으며 관세의 위협도 받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순수한 디지털 에너지입니다. 비트코인은 순수한 경제 에너지입니다. 그때쯤이면 레이어 2, 레이어 3 위에서 빛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을 겁니다. 초당 1000만 건씩 거래되며 수십억 개의 노드 사이를 오가겠죠. 그 어떤 자산도 경쟁이 되지 않을 겁니다.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자 가장 뛰어난 성과를 내는 자산이 될 겁니다. 21년 후에 비트코인을 팔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그저 더 많이 사뒀으면 좋았을 걸 하고 생각할 겁니다. 여기 과거의 변동성 그래프가 있습니다. 초기엔 80, 90,
때론 100에 가까운 변동성을 보였죠. 지금은 5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앞으로는 어떨까요? 이건 꽤 명확합니다. 자산군이 성장하고 시장 구조가 성숙해지고 옵션 시장이 형성되고 은행들이 비트코인을 담보로 대출해주기 시작하면 변동성은 더욱 줄어들게 될 겁니다. 즉 완전한 금융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면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점점 잦아들 거라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S&P 500의 변동성 지수인 빅스가 16인 반면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21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더 유용하고 더 순수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더 많은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될 겁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더 많은 기능과 활용처가 생기게 되겠죠. 이건 순수한 경제 에너지라니까요. 그리고 괜찮습니다. 변동성은 곧 생명력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비트코인 2100만 달러, 연평균 수익률 21%, 변동성 21이라는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 프레젠테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첫째, 여러분에겐 21년이라는 시간적 우위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자본의 99.8%는 이 사실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알고 있죠. 이 네트워크는 멈출 수 없다는 것, 모든 이가 결국 필요로 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극히 일부만이 이 진실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 이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정보입니다. 만약 제가 비트코인이 미래에 2100만 달러가 된다 이렇게 말한다면 사실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다 알고 당신은 이미 늦은 거니까요. 하지만 제가 지금 드리는 건 훨씬 더 가치 있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21년 동안 세상이 눈치채기 전까지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무지하고 두려워하고 산만하게 행동하는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은 행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돈 버는 기계를 만드세요. 그 기계를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연결하세요. 그럼 그 기계는 매일 더 강해질 것이고 해가 갈수록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엄청난 부를 복리로 축적하게 될 것입니다. 막대한 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결국 당신만의 세상을 바꿀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한 번뿐인 기회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족, 당신의 혈통,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의 운명을 바꿀 기회, 심지어 인류 역사 전체의 정치적 흐름조차 바꿀 수 있습니다. 그건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How are you going to do it? What is your Bitcoin strategy? 당신은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가요? 당신만의 비트코인 전략은 뭔가요? 당신에겐 21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전략이 없다면 그건 단지 꿈일 뿐이죠. 그저 말만 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명확한 비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신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직접 걸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명확성, 용기, 그리고 행동. 비트코인을 이해한 사람은 비트코인을 삽니다. 비트코인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비트코인을 얘기만 합니다. 이제 당신은 책임감 있는 재정과 체계적인 계획, 그리고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 선택지를 제시해 드릴 겁니다. 당신은 스스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강하게 실행할지를요. 자, 가장 기본은 이겁니다. Let's start with this one. DCA, Dollar Cost Averaging. DCA,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즉 적립 매수입니다. 그럼 전략은 뭘까요? 전략은 아주 간단합니다. 앞으로 21년 동안 신중하게 꾸준히 매수하는 겁니다. 매년 비트코인을 5만 달러어치씩 사는 거죠. 그리고 해마다 저축 금액을 5%씩 늘리는 겁니다. 그 다음은요? 그냥 존버하세요. 이게 전략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매년 5%씩 늘어난 저축을 21년간 유지하면 총 200만 달러가 투입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1.9 BTC 확보. 그 가치가 4천만 달러에 이르게 될 겁니다. 네, 4천만 달러라고요. 그럼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냥 그 돈을 전통적인 포트폴리오에 넣었으면 어땠을까요? 좋습니다. 똑같은 돈을 갖고 전통적인 60-40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면 21년 뒤에 당신은 400만 달러를 갖게 됩니다. 조금 더 나가서 S&P 500 지수에만 투자하면요, 그럼 600만 달러가 되죠. 혹시 거기에 비트코인을 포함시키되 비트코인이 2배가 될 때마다 적절히 리밸런싱하는 전략을 택했다면 그럼 1500만 달러가 됩니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비트코인이 10배가 될 때마다 일부 매도해서 그 수익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했다면요,
그러면 2,800만 달러 정도 됩니다. 하지만 만약 그냥 비트코인만 사고 그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냥 존버했다면 당신은 4천만 달러를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해 전통적인 방식과 비트코인의 차이는 무려 10배 차이입니다. 이게 바로 DCA 전략입니다. 여러분, 마이클 세일러 얘기 잘 들으셨나요? 저는 이번 영상에서 정말 소름 돋았던 부분이 바로 앞으로 21년 동안 세상이 눈치채기 전까지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위대하기 때문에 미치는 듯이 오를 거라는,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한테 준 거라는 마이클 세일러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무지하고 두려워하고 산만하게 행동하고 있는 그 시간 동안 비트코인을 이해한 우리들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는 이 부분, 이 내용이 너무 좋았습니다. 결국 우리 같은 평범한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이 월가의 거대 자본보다 그들보다 유리한 딱 한 가지가 바로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시간인데, 이렇게 주어진 앞으로 2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엄청나게 중요한 정보를 우리들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유지될 거라는 게 이게 얼마나 가슴 떨리는 얘기입니까? 대부분 알아도 어설프게 알고 잘 모르니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산만하게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할 때 우리가 비트코인에 집중하면서 모아갈 수 있는 기회가 아직도 꽤 남아있다는 게 엄청난 행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이클 세일러가 말한 것처럼 월 현금 흐름을 계속 창출할 수 있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서 계속 월급을 높이고 연봉을 올리고 가게 매출을 올리면서 그렇게 벌어들인 소중한 돈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강력해지게 비트코인으로 연결하라는 거죠. 이렇게 단기적인 도파민 분출을 줄이고 장기적 관점을 갖고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간다면 우리들의 경제적 자립과 시공간의 자유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겁니다. 실업률은 낮은데도 불구하고 적자가 GDP의 6에서 7%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예요. 과거 수십 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2022년부터 이 둘의 관계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실질금리가 급등해도 금값은 오히려 더 강하게 올랐고, 이건 뭔가 기존과는 다른 환경이 도래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연준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긴축을 실행했고 그 과정에서 몇몇 은행들이 무너질 정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도 비트코인도 오히려 폭등했습니다. 뭔가 기본 전제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정말 말 그대로 이상한 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가장 커다란 구조적 전환점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야, 어차피 경제는 미국 연준이 다 컨트롤하는 거야. 연준이 마음먹으면 뭘 못하겠냐? 경기 안 좋을 땐 국가가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해야지. 돈을 풀어야지 돈이 돌지. 지금도 미국이 다 큰 그림 그리고 하는 거야. 이 달러 시스템이 무너지겠냐? 비트코인? 적당히 해. 나중에 처물리지 말고. 아마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힘과 달러의 파워로 뭐든 다 할 수 있고 다 해결하고 다 생각이 있으니까 이러고 있는 거다, 이런 마인드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미친 듯이 늘어나는 화폐 발행량과 유통량의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마 이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앞으로 왜 비트코이너들이, 비트백시들이 끊임없이 현재의 화폐 시스템이 망가졌고 현재로는 도저히 해결책이 없으며 유일한 대안이 비트코인이며 우리와 같은 개인들이 이 망가진 시스템 속에서 자신의 소중한 가족들과 자산을 지키고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아직도 비트코인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 의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꼭 이번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을 논하기 이전에 현재의 화폐 시스템의 처참한 실체를 유명 비트코이너이자 금융 애널리스트이자 투자 전략가인 리날든이 정확히 까발려 줄 겁니다. 자, 그럼 함께 보러 가시죠. 렛츠 고! Can everyone hear me okay? It's good? 다들 제 목소리 들리시죠? 네, 좋습니다. 제가 지난 몇 년간 자주 사용해온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Nothing stops this train. 아무도 이 기차를 멈출 수 없단 말이죠. 이 표현은 원래 드라마 브레이킹 배드에서 나왔던 대사예요. 이 드라마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한 화학 선생님이 암 진단을 받고 가족들을 위해 마약 제조에 손을 대게 되는 얘기예요. 처음엔 암 치료비를 벌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병이 완치된 이후에도 그는 멈추지 못하죠. 그의 동료들은 이제 좀 속도를 줄여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말하죠. No, nothing stops this train. 저는 이 표현을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정 적자 문제를 설명하는 데 사용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짧은 발표를 통해서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왜 이 흐름이 멈출 수 없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긴 비트코인 컨퍼런스지만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더 거대한 세계가 있습니다. 바로 달러 시스템이죠. 이 비트코인과 달러 세계의 상호작용은 환율, 경제, 그리고 자산 투자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한 슬라이드도 있고 다소 복잡한 내용들도 있지만요. 중요한 부분은 제가 함께 짚어드릴게요. So this chart here shows two lines. One 우선 이 차트를 봐주세요. 여기엔 두 개의 선이 나옵니다. 하나는 실업률, 또 다른 하나는 GDP 대비 연방 재정 적자 비율입니다. 이 데이터는 수십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두 선은 거의 같은 움직임을 보여왔죠. 불황일 땐 실업률이 높고 적자도 늘어나죠. 경기가 좋을 땐 실업률이 낮고 적자도 줄어듭니다. 딱 한 번 예외가 있었다면 1960년대인데 베트남 전쟁 때문이었죠. 그 외에는 두 선이 거의 붙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보시면 제가 초록색 원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2017년 이후 실업률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재정 적자는 거꾸로 계속 커지고 있죠. 실업률은 낮은데도 불구하고 적자가 GDP의 6에서 7%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예요. 이건 팬데믹 전후의 일입니다. 물론 코로나 때 급격히 증가하긴 했지만 그 전부터 이미 이런 흐름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재정 적자 문제를 처음 얘기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강조하고 싶은 건 과거 수십 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But the second main question is why does it matter? Why are we talking about it here at a Bitcoin conference?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재정 적자가 중요할까요? 우린 왜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이걸 얘기해야 하죠? 짧게 말하면 희소한 자산의 가격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차트를 보세요. 금색 선은 금의 가격, 검정색 선은 실질 금리를 나타냅니다. 역사적으로 이 둘은 아주 강한 상관관계를 보여왔습니다. 자, 혹시 실질금리가 뭔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요.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에서 말하는 실질금리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에서 소비자 물가상승률, 즉 CPI를 뺀 수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왜 이 그래프가 중요하냐면요. 금과 미국 국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준비자산이기 때문입니다. 희소성과 신뢰 측면에서 서로 경쟁 관계에 있죠. 금은 매우 희소합니다. 공급량이 1에서 2% 정도밖에 안 늘어나니까요. 그런데 금을 보유한다고 해서 이자를 받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보관 비용이 들 수도 있습니다. 반면 미국 국채나 달러는 공급이 훨씬 빠르게 증가하죠. 하지만 그 대신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플레이션 대비 국채 수익률이 충분히 높아지면 원래 금에 투자하려던 사람들조차 국채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수익률이 인플레이션보다 낮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럴 바엔 차라리 희소한 금을 들고 있지. 투자자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금으로 몰립니다. 실제로 이런 흐름은 역사적으로 아주 강한 상관관계를 보여줬습니다. 실질금리가 낮아질수록 금값은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죠. 참고로 이 그래프에서는 실질금리가 역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수치가 내려갈수록 실질금리가 올라가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2022년부터 이 둘의 관계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실질금리가 급등해도 금값은 오히려 더 강하게 올랐고 이건 뭔가 기존과는 다른 환경이 도래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And of course, this is relevant for Bitcoin. A lot of people. 그럼 이제 비트코인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5년 전만 해도 누군가 금리 4에서 5%인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라스베가스에서 대규모 컨퍼런스 열고 1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넘을 거다라고 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웃었을 겁니다. 비트코인은 제로금리 시대의 거품이라면서 연준이 긴축만 시작하면 사라질 자산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그런데 보세요. 지난 몇 년 동안 연준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긴축을 실행했고 그 과정에서 몇몇 은행들이 무너질 정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도 비트코인도 오히려 폭등했습니다. 뭔가 기본 전제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면요. 조금 더 복잡하지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파란색 선은 민간 부문의 전년 대비 부채 증가율입니다. 즉 은행 대출이나 회사채 같은 것들이죠. 빨간 선은 연방정부의 부채 증가율입니다. 한쪽은 민간 시장이고 다른 쪽은 공공 부분인 거죠. 왼쪽 패널은 1955년부터 1990년까지, 오른쪽은 1990년부터 현재까지를 보여주는데요. 이건 70년에 걸친 부채 흐름의 역사입니다. 1955년부터 1990년까지는 대부분의 해에서 민간 부채 증가율이 정부 부채 증가율보다 더 높았습니다. 경기 침체기만 예외였죠.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이 바로 그 시기입니다. 하지만 오른쪽 패널을 보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특히
최근 몇 년간 계속해서 정부 부채 증가율이 민간 부채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건 경기 침체 때문만이 아니에요. 코로나 이전에도 이랬고 팬데믹이 지나간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죠.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연준이 신용 팽창률을 조절하는 주요 수단이 금리이기 때문입니다. 경제 과열을 막고 신용 팽창을 억제하고 싶을 때는 금리를 올리고 반대로 경기 부양을 원할 땐 금리를 낮춰왔죠. 그런데 옛날엔 연방정부 부채가 작고 신용 창출의 대부분이 민간에서 나왔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면 민간의 신용 팽창률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구조가 달라졌어요. 신용의 중심이 민간이 아니라 정부 쪽으로 옮겨간 거예요. The problem now is that now that they have over 100% of GDP, 문제는 지금 연방정부 부채가 GDP의 100%를 넘겼다는 겁니다. 이건 최근 몇 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고요. 이제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아이러니하게도 민간 부문의 신용 팽창을 억제하는 것보다 정부의 재정 적자가 훨씬 더 빨리 불어나게 됩니다. 즉 제동 장치가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겁니다. Nothing stops this train. 이 기차는 멈추지 않아요. 왜냐면 브레이크가 없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브레이크가 완전히 망가졌다. 지금 우리는 거울 너머의 세계, 즉 이상한 나라에 와버렸습니다. 과거 수십 년간 잘 작동했던 규칙들이 이제는 반대로 작동하죠. 정체적인 신용 팽창을 억제할 방법이 사라졌어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국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연의 나머지 부분에선 왜 이 재정 열차를 멈추지 않는가? 왜 단순히 몇몇 현명한 사람들이 모여도 이 문제를 풀 수 없는가? 왜 대선 결과조차 이 흐름을 바꿀 수 없는가?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미국 대선 전에도 말했고 대선 후에도 말했습니다. 정권이 바뀌든 말든 이 열차는 멈추지 않는다고요. 진짜로 그래요. 아무것도 이 흐름을 멈출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보실 그래프는 아주 단순한 구조입니다. 파란 선은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고 빨간 선은 연방정부 부채 비율, 즉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입니다. 1980년대만 해도 부채 비율은 매우 낮았고 반대로 금리는 매우 높았죠. 그 이후로 40년 가까이 부채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금리는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이자 비용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 부채를 2배로 늘려도 이자율을 반으로 줄이면 전체 이자 부담은 그대로니까요. 그래서 지난 40년 동안 미국의 재정은 그럭저럭 돌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닥에 닿았습니다. 제로금리라는 물리적 한계에 다다른 거죠. 이제 처음으로 수십 년 만에 금리가 구조적으로 계속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유지되거나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채는 여전히 엄청나게 많죠. 194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이 미국 정부 지출에서 실질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현상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마땅히 없어요. 금리를 낮추면 모두가 희소한 자산으로 몰려들게 될 겁니다. 비트코인이나 금 같은 자산이요. 그렇다고 금리를 높게 유지하면 정부의 이자 부담이 더 커지고 재정 적자는 더 빨리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정말 말 그대로 이상한 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가장 커다란 구조적 전환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 리날드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이 작동하지 않고 컨트롤되지 않는 화폐 시스템의 현 상황을 핵심 지표들의 변화들을 중심으로 정확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즉, 더 이상 연준 마음대로 미국 마음대로 컨트롤하면서 주물럭거리던 그런 시절은 끝났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신나게 갖고 놀던 이 거대한 화폐 시스템이라는 장난감에 짓눌려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쥐덫에 걸린 생쥐가 바로 각국 정부들이라는 걸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각국 정부는 브레이크가 망가진 폭주기관차처럼 쥐덫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까지 계속 썼던 패턴인 돈 찍어내기를 앞으로도 절대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걸 정확히 이해하셨다면 우리에게 비트코인이 왜 필요한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도 다 느끼셨죠? 다양한 지표들이 급격히 다른 패턴을 보이고 그동안의 상관관계가 깨지고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왜 해결이 안 되길래 이런 상황이 나타났는지,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계속 던지면서 고민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절대 평범한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화폐 시스템의 대변역 한가운데에서 지금 우리가 서 있다는 걸 깨닫고 그에 맞춰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아시겠죠? Which one's the best crypto asset? Well, Bitcoin's the best crypto asset. Okay. What's the second best? There's no second best. There's no second best crypto asset. There's a crypto asset. It's called Bitcoin, right?
right? There's no second best, okay? It's not like Google and Facebook. It's not like Apple and Amazon. Yeah, we can debate Apple or Amazon, what's better. They both look like tech monopolies to me. They both look pretty good. On the other end, Bitcoin or... No, Bitcoin. Bitcoin's a crypto asset. This entire idea of like 60% dominance is bullshit, ridiculous, stupid, right? Like, it's stupid. It's not 60% dominant. It's like 96% or 95% dominant, right? The thing, and you compare it as a crypto asset to a like kind of proof of work crypto network, right? That's meant to be a store of value. You know, you're lucky if you find it, you can scrape together 5% of other stuff in the last bucket, so there is no real